곳마다 명승이어서 명승의 나라로 세상에 이름 높은 내 나라는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조화 속에서 절승경계의 자태가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절에 따르는 경과는 그대로 아름다움의 대교향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계절과 날씨, 시간에 따라서 촌태만변하던 금강산이 겨울을 맞이해서 이렇듯 눈꽃과 오름 기둥으로 특이한 경치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 종점입니다. 여기 해발 높이가 1639m인데 보시다시피 금강산 1만 경치가 한눈에 다 바라 보입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날씨가 맑게 개었댔는데 지금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벙우리와 절벽을 감돌아서 마치도 구름 위에, 구름 바다 위에 뜬 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비로봉은 맑은 날씨에 설경도 볼만하지만 이렇게 안개 속의 설경 또한 아주 볼만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풍은 조화미 또한 우리 비로봉의 특색 있는 경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칠보산은 겨울이 오면 이렇게 온천지가 흰 눈으로 운빛 단장, 운구슬을 뿌린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도 솔백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11월 중순부터 말 사이, 그리고 2월 16일을 전후로 해서 산마다 하얀 소리꽃이 곱게 피어나는데 정말이지 그 경치야말로 우리 칠보산 경치 중에 극치를 이룹니다. 자기 특유의 아름다운 정서를 주는 묘향산의 설경입니다. 하얀 눈꽃들이 내려앉아 기묘한 산새들마다 폭포들과 나무숲 계곡들마다의 흰눈 세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후학적으로 계절 구분 이 방법을 보게 되면 이 0도씨, 15도씨를 분기점으로 해서 하루 이 일평균 기온이 0도씨에서 15도씨로 올라가는 기간은 이 봄철, 15도씨 이상에서 유지되는 기간은 여름철로, 15도씨에서 다시 0도씨로 이 떨어지는 기간은 가을철로, 0도씨 이하에서 이 지속되는 기간은 겨울철로 봅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이 24절기를 만들고 구해우고에서 생산과 활동을 진행해 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양지방 사람들은 예로부터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는 말을 합니다. 물의 녹음점인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의 많은 것이 녹아내리는데, 사람들이 실제 체험하듯이 해마다 이때가 되면 추위가 풀리고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수 경칩에 서생을 준비하는 만물의 태동은 봄을 알리는 첫 신호와도 같습니다. 봄이라고 하면 새 것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까, 또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까. 봄이 오게 되면 새싹이 움터나고 만물이 이렇게 화려하게 단장되지 않습니까? 우리 미술가들은 봄 경치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이렇게 현지에 자주 나와보곤 합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다. 바로 그 시기가 4월 상순경입니다. 2020년에는 만경대에서 4월 10일경에 첫 제비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경대는 산천 경계가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숭의 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경대라는 지명은 산마 위에 올라서면 1만 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경대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만경대에서 바라보이는 1만 가지 경치를 10가지로 함축하여 화천 10경이라고 부르면서 널리 자랑하여 왔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연의 조화인지 해마다 진달래꽃, 복숭아꽃을 비롯해서 봄을 먼저 알리는 꽃들이 여기 만경대에서 꼭 태양절을 전후해서 활짝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 모양도 꽃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란봉이 말 그대로 꽃이 돼서 꽃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 리충송 실장 동무는 모란봉에서 봄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4월 중순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서 3월 말경에 꽃망울이 지기 시작해가지고 4월 초경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사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에 대한 감정은 참으로 류다릅니다. 유명한 시인이었던 박팔량 선생도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초를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다고 노래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은 꽃과 더불어 이 계절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정방산과 약산동대를 비롯한 명승지들을 찾아서 꽃 구경을 가고 꽃놀이도 즐겨 했으며 이때 피는 꽃으로 화전을 만드는 풍습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봄경치는 꽃경치, 봄계절은 꽃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기후의 특징은 강수량이 많은 것입니다. 여름철 총 강수량은 대부분 지방에서 한 해 총 강수량의 60 내지 65%. 그래서 이 계절이면 이렇게 폭포 경관이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2020년에는 특별히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해서 폭포의 물량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 중순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찍은 화면 자료입니다. 구룡폭포는 우리나라 3대 명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네 나라의 6대 명산들의 이런 절승의 폭포들이 없었다면 어찌 명산이라 일러 왔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들도 이르기를
경치를 경치라 함은 산수를 겸비한 데 있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폭포는 그 특징에 따라서 너비보다 높이가 훨씬 높은 폭포, 높이보다 너비가 넓은 폭포, 경사진 폭포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유형의 폭포들이 가는 곳마다 장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온대 기후이며 자연 지리적으로 볼 때도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접하는 지역에 놓여 있으므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기온과 강수량 등이 지역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나며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조건으로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명산들인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등이 세계 생물권 보호구로 등록되었고 오가산 자연보호구와 문덕 철새 습지 보호구 등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 풀새기 된 잎이 왜 빨갛게 됐나요? 우리나라의 가을철 경관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바로 단풍 경관입니다. 이 화면들은 각지의 특파 촬영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단풍 계절의 최고적이었던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찍은 경관 자료들입니다. 옛날 금강산을 지키는 9마리의 령이 살았다는 구령연의 명소구역입니다. 우리 금강산은 사계절이 다 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풍이 붉게 물든 이 가을철의 금강산은 경치의 최출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철의 금강산을 풍악산이라고 일러왔습니다. 산은 산마다, 걸은 걸마다 단풍이 층층으로 저하되어 있는 그 모습은 우리 금강산 아름다운 10대미 중에 하나인 세상의 아름다운 세계 집결체인 색채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풍 계절이 앞당겨져 9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해발 1639m인 비로봉에서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곳이 보시다시피 여기 구룡용 구역과 만물상 구역에 울긋불긋 마치 꽃을 넣은 것만 같이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풍은 가을철이 시작돼서 최저 기온이 8 내지 10도씨 정도로 될 때부터 물들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이 길수록 단풍 계절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따라 단풍 드는 순서를 보면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도 내륙지대보다 해안지대에서 먼저 들고 도시에서보다 산림지역에서 먼저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산에서도 기온이 낮은 산 위에서부터 점차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단풍이 듭니다.
평양에서 단풍이 드는 시기는 10월 초나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풍이 제일 보기 좋을 때는 10월 말경입니다. 올해 우리가 다 체험해서 아시다시피 10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풍은 더 곱고 아름답게 물들게 됩니다. 단풍은 그대로 정소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풍부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여기 고려 성균관 마당에는 두구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386호로서 우리나라 은행나무들 가운데서 오래 자란 나무에 속합니다. 한 1000년 넘게 자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들은 10월 초경에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10월 말에는 낙엽이 집니다. 그래서 첫 소리가 내릴 때 하루 이틀 사이에 낙엽이 지는데 그 경관은 그야말로 류다릅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곳 성균관의 정서와 자연 풍치는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할 때는 희귀하고 독특한 것으로 하여 학술 교양적으로나 풍치적으로 우위가 큰 대상들을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이러한 자연물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여 개의 대상들이 국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기념물들에는 이제 지리와 지질 그리고 동물과 식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천연기념물들은 사계절 이제 계절이 바뀌는 데 따라 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모습을 이제 한껏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국가 천연기념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서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나라의 사계절이 표현하는 자연의 색을 그대로 체계화한다면 아마도 색채의 표람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색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나라의 사계절을 따라 겨울까지 왔지만 역시 그 절정은 여기 조정에 산 백두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삼촌의 진달래 버려 약산동대 가는 사람, 장하의 도의가 싫어 명사심리 찾는 사람, 구추의 단풍 버려 금강산을 덮는 사람, 옴동의 솔경 버려 삼방 계곡 가른 사람. 사람들이여, 이렇게 조각경치 찾노라 수고 말고 여기 백두산에 한 번 올라 추나추동 사계절을 한 번에 안아보는 것이 어떠하리요. 지난 20년 동안 백두산의 겨울철 경관을 수없이 촬영해온 사진 촬영가의 말을 들어봅시다. 특징적으로 백두산의 그
이 연봉들이 그 자태는 그걸 조정의 산으로서의 자기 갖춤새를 다 갖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아침과 그 저녁이 또 다르고 그것이 또 내일은 또 다른 자태의 변화로 해서 사람과인 저도 올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고 그 자연경관은 그 천변만하는 자태로서 우리나라의 그 자연 풍경을 집대성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다이나믹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조화롭게 엮어지어 계절마다 경치도 아름답고 또 그 사계절을 맞고 보내는 사람들의 생활도 아름다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름 위엔 참매 날고 멍난꽃 핀 이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부러움 없어라 아침의 나라.